안녕하십니까. 세부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차원 물체를 디스크라이브하는 X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생성에 관여되는 파라미터인 XC, XE, XT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파라미터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물체의 표현을 어떻게 할까? 이거를 바로 X 파라미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3차원 물체들은 우리가 뇌 속에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이것은 그 뇌 속에서 저장하는 기능은 이거를 각각 의미적인 파트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의미가 되어 있는 그런 파트들은 이렇게 음영이 각진 곳은 에지로 표현이 되고요. 둥근 것은 그라디안트로 나타나게 되죠. 그라디안트가 이렇게 급한 거는 이렇게 그라디안트가 이제 급하게 돌고요. 그리고 곡률이 그렇게 완만한 거는 그라디안트가 이렇게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올록볼록 표면이 올록볼록하다는 것은 그만큼의 깊이가 있다는 것을 뜻하고 그 깊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튀어나온 거 이런 것들이 각각 하나의 의미 있는 파트들이 되는 거죠. 그 파트들은 이제 우리가 뇌에서 인식을 할 때 모양별로 인식을 하거나 또는 이제 기능별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모양별은 주로 이제 그 음영 파트에 대해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건 뚜껑이고 이거는 꼭지고 이거는 핸들이고 이게 여기에 만약 음영이 없거나 그 다음에 아예 빛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뭔지를 전혀 모르겠죠. 근데 기능별이라는 거는 단순히 모양만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물체가 그 기능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컵 같은 거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담는 통하고 그리고 손잡이, 손을 잡는 핸들, 손잡이로 나눠져 있는데 꼭 컵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이렇게 이렇게 넓은 대각선 이렇게 좀 입구가 큰 모양으로 있다든가 또는 사각형 모양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만든 그런 모양도 있을 수가 있고 핸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모양이 다르다고 그래서 전혀 다른 물체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능이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해서 머릿속에 이제 저장을 하는데 보통의 이런 저작 도구에서는 우리가 쓰는 이제 컴퓨터에서 저작 도구는 수학적인 수치값, 즉 이렇게 전부 그 몸의 표면을 이렇게 메쉬, 그물 형태로 만들고 그 그물 형태와 거기 가운데 있는 노드들의 값들을 저장을 함으로써 이 하나의 물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그냥 숫자들만 쫙 적혀 있을 뿐 이게 과연 귀에 해당되는 건지 코에 해당되는 건지 그러한 그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쓰는 거는 일단 이러한 구분들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로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식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음영 패턴들하고 그 안에 있는 코드들하고 1대1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가 기억하고 있는 방식처럼 저장하는 방식이 없을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X 파라미터입니다. X 파라미터는 여기서 써 있듯이 뇌의 동작 방식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뇌의 시각류라든가 1대1 매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 파라미터의 베이스가는 뭐가 되느냐? 이전까지 말씀드렸던 C 파라가 됩니다. C 파라미터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도형, 즉 2차원적인 도형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 C 파라미터라는 거는 결국은 2차원 도형이기 때문에 이 X 파라라는 거는 뭐면은 이 C 파라 왜냐 카메라에 잡힌 거는 2차원 이 도형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식이라는 거는 결국 C 파라미터를 보고 X 파라미터를 추출해내는 것. 즉 3차원 물체를 추출하기보다 어떤 개수, 즉 추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어떻게 이어졌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딸기를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렇게 2차원적으로 보이겠죠. 360도가 한꺼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보고 어떤 이 전부 에지 속성으로 이렇게 에지들로 다 나누어서 그거를 이제 연관성 있는 각 것들끼리 이렇게 컨비네이션 조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합을 해서 면을 만들고 그 면들을 다시 조합을 해가지고 3차원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하고 딱 맞더라. 그래서 이게 딸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2차원적인 선이나 면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C 파라메타였습니다. 8개의 이제 파라메타죠. 그래서 3차원을 인식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거에 조합을 이렇게 두드려 맞춰 보니까 이게 이거구나, 딸기구나 라는 거를 알고 나서 딸기는 3차원으로 이제 그려지게 되죠. 그 그려지는 걸 그럼 딸기는 진짜로 어떻게 생겼는가 라는 거는 3차원으로 우리가 기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X 파라미터라는 속성을 가지고 기술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딸기라는 물체를 인식한다는 거 뭐냐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놨듯이 선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면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딸기 3차원에 해당되는 그 모든, 즉 여기서 녹색 동그라미로 쳐진 그 모든 거가 다 한꺼번에 다 파이어링, 즉 발화를 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게서 이러한 거가 하나의 코드 비슷하게 인식이 돼서 이게 다 발화됐을 때 이거는 딸기구나. 또는 여기서는 이제 엄마 얘기로 들었는데 인펀트 퍼셉션에서 정강이 했던 거죠.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이게 엄마구나라고 인식하는 과정은 전부 이 수많은 적어도 몇백억 개의 뉴런이 한꺼번에 파이어링을 해서 얻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X파라 즉 3차원을 기술하는 그러한 파라메타들은 뭘로 기술이 되느냐? 그 베이스가 되는 것은 바로 C 파라메타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 파라미터는 카메라 화면 내에서만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서 보죠. 이 세상에 진정한 2차원 물체는 없습니다. 종이도 얇지만 두께가 있는 3차원 물체죠. 반면 카메라 화면에 잡힌 이미지는 진정한 2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은 카메라 화면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C 파라미터라는 것은 결국 카메라 화면상의 도형을 코딩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C 파라미터라는 것은 카메라 화면상에 잡힌 거를 본다면 3차원 물체라는 거는 이게 회전이 되고 거리에 따라서 카메라 화면상의 모양이 바뀌죠. 그 모양이 바뀌면 C 파라도 바뀝니다. 그리고 다른 물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도형을 보여주는 식으로 그게 배치가 되었다면 C 파라 주는 같습니다. 두 개가 다른 물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역으로 C 파라들이 다르더라도 같은 물체일 수 있고 같은 물체에서라도 C 파라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떠한 C 파라의 조합은 이거일 수도 있고 이 어떠한 3차원 물체, 어떤 3차원 물체하고가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3차원 물체는 그냥 이거는 우리가 딸기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없죠. 그 딸기를 나타내는 부호, 그 부호를 X 파라메타라고 기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C 파라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C 파라 도형이라도 X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C 파라 값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X축이 바로 카메라 화면의 X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X축을 기준이 된다고 해서 항상 100%로 놨었고 이 X파라라는 그 명칭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모든 것은 전부 X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 X축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카메라의
오른쪽 가로축, 즉 X축을 가로축이라고 보고 이거를 100%라는 게 났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어떤 각도로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보여지는 그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원 여태까지 C 파라미터를 설명할 때는 이 도형을 바로 위에서 여기 그 X축에 해당되는 그 좌표와 맞춰서 그렇게 보는 걸로 했기 때문에 카메라라는 게 뭐 항상 그렇게 별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별 달라진다 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금까지의 그 C8는 각각의 도형을 셀프 카메라로 보는 경우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런 도형을 볼 때는 카메라를 이렇게 수평 똑같은 위치에서 봤고, 그래서 카메라 좌표를 0,0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X축이 이쪽으로 간다. 0도만큼 회전이 됐다. 라는 식으로 카메라를 표시를 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게 돌아갔다 하더라도 카메라 자체를 따라 돌리면 결국 이쪽하고 보는 게 카메라 화면 내에서는 똑같이 잡힙니다. 물론 우리는 이게 돌아간 거를 아는 거는 이 주변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에 비해서 돌아갔다는 거를 아는 건데, 배경이 없다면, 즉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라는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보면 이게 돌아갔다는 걸 아는데 우주에 들고 올라가서 그거를 뭐 오른쪽으로 30도 왼쪽으로 30도 돌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되는 별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어떤 물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돌아간 줄을 모르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카메라하고 물체가 동시에 돌아가면은 그거는 전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같이 카메라 값이 0,0에 0도가 들어갔다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근데 여기를 한번 보죠. 이 도형의 두 개를 카메라 한 대 갖고 동시에 보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 왼쪽에 이 도형하고 맞춰놨기 때문에 이 왼쪽의 도형은 카메라 0,0에 0도가 돌아갔다고 보지만, 이 오른쪽의 도형은 왼쪽에 비해서 45도가 돌아갔기 때문에 이거는 왼쪽에 비해서 카메라의 속성이 200만큼 이렇게 여기서 200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X축을 따라 움직이고 45도만큼 돌아갔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도형을 하나의 카메라로 볼 때는 카메라 속성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거를 카메라라는 그러한 이름의 속성으로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3차원 물체의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는 X파라로 표시를 하는데 그게 C파라로 아래쪽은 표시가 되니까 결국 C파라고 X파라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써서 표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래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전부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는 어떤 절대적인 위치도 없고 단지 그 물체가 어떻게 생겼는가만을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그 C 파라메타 클래스 선정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X축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 X축이 바로 이 셀프 카메라의 가로축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X축의 기준으로 해서 컨투어 속성을 기술을 했는데, 이 컨투어 속성을 기술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죠. 이 라인이나 컨투어는 라인이나 아크로 구성이 되는데, 물론 이제 포인트도 있었죠. 길이를 X축의 길이, X축을 100%에 놓은 길이로 나타내고 그거를 계속 끝점들, 라인이나 아크들의 끝점을 이어나가는 방법이 있었고요. 이게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아주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라인이나 아크의 양 끝점을 계속 이렇게 좌표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이 라인이나 아크의 중점을 코아디네이트 속성에 넣고 돌아간 각도를 클로와이즈 속성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 세 가지 방법은 전부 호환이 가능한데, 1의 방법은 외곽선 표시에 좋고 2는 오차 누적이 없고 3차원 기술 시에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3은 쪽 클래스 탐색에 적합하다. 이렇게 장점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맞게 그렇게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그래서 3차원 물체는 그러면은 어떻게 C 파라로부터 생성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C8화로 만들어진 면들을 XC, 여기서는 이제 크로스의 약자죠. 컷이라는 거는 파내는 건데, 그 컷은 이 다음의 강의에 이어질 서피스 좌표에서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크로스를 대표한다고 보면 되죠. XC에 놓고 익스트루드로 시켜서 생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도 XC에서의 XY축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Z축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맨 처음에 잡은 XC에서의 맨 처음 엘리먼트의 X축에 따른 XYZ축이 바로 그 물체의 기준축이 됩니다. 그 물체라는 거는 뭐냐? 이게 클래스죠. 클래스는 위치나 각도나 뭐 오리엔테이션이나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꼭 공중에 떠다니는 가스처럼 막 이렇게 막 병진 운동도 하고 회전 운동도 하고 이렇게 막 그냥 어떤 가상의 어떤 물체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보통 3차원 그 저작 도구인 3D Max나 그다음에 마야 같은 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화면이 이렇게 뜨면 이건 블렌더 저건데 화면인데 이걸 보면은 여기서 그 이 메뉴판에 여기서는 뭐 구도 있고요, 원뿔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메뉴판에 있는 게 바로 이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이 클래스를 이제 우리가 위치나 크기를 정해주기 위해서 이 작업 공간이라는 게 바로 어떤 글로벌의 좌표인데, 글로벌 좌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에 있을 땐 방이 되는 거고 거리에 있을 땐 거리가 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이 작업 공간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딱 해서 끌어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은 그 놓은 위치하고 놓은 방향 그거를 딱 맞춰주면서 이제 이게 하나의 인스탄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인스탄스는 이제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클릭을 하고 쭉 잡아 누르면은 이제 그 크기가 줄었다가 작아들었다 그러는데, 그거가 이제 실제적인 하나의 물체,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그 거리나 이제 뭐 실생활에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물체죠. 그것들은 전부 다 인스탄스입니다. 그래서 그 인스탄스를 이제 작업 공간에 끌어다 놓으면은 조명이 비치면은 그 조명에 따라서 이렇게 인스탄스들이 이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음영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이런 그 카메라의 화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카메라의 화면에 여기서의 X축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스탄스하고 클래스는 어떤 식으로 그게 다르고, 뭔가 우리가 익스클루드로 이제 생성하는 것들은 전부 클래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클래스라는 거의 개념은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C 파라미터하고 X 파라미터는 뇌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C8하고 X 파라미터는 뇌의 각 뉴런들의 뜻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기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뇌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이미지를 봤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닭을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치킨을 봤을 때 이 뇌에서 바로 하는, 즉 파이어링 하는 부분이 빨갛게 된 지점이더라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톱질하는 거를 보면은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부분에서 파이어링이 일어납니다. 근데 뇌라는 거는 1000억 개의 뉴런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뉴런들이 파이어링 됐을 때, 즉 켜졌을 때를 1, 꺼졌을 때를 0이라고 나타낸다면 그 이미지, 즉 이 전체는 어떻게 표시될 수가 있냐 하면은, 치킨은 이퀄 1100111 뭐 이렇게 쭉 0과 1에, 즉 여기서는 켜지고 여기서는 꺼지고 여기서는 켜지고 있는 이 1000억 개의 0과 1로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톱질하는 이렇게 동영상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경우에서는 1초마다 24프레임, 그 다음에 TV 같은 경우에는 뭐 30프레임에서 프로그레시브한 경우 60프레임까지 변하고 그렇게 변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1초에 24장의 정지 화면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톱질하는 모든 그 모양을 이 정지 화면들의 이 집합으로 표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합은 다시
정지 화면은 1000억 개의 0과 1, 1000억 개의 0과 1 이거를 전부 1초에 24개씩 그 어떤 세트로 집합으로 묶은 어떤 그 1년의 그러한 정지 영상들이 집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결국 동영상이 됐건 정지 영상이 됐건 이렇게 전부 0과 1, 1000억 개의 0과 1의 그로 나타내지는데 우리 뇌는 그 1000억 개의 0과 1이 켜지고 꺼질 때마다 이건 뭐구나, 이건 톱질하는 거구나, 이거는 치킨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디 위치에 있는 뉴런이 발화하는 거에 따라서 그거에 의미를 갖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볼 때는 이 0과 1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의 의미를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가 C파라하고 X파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C파라하고 X파라는 앞으로 가보죠. 죄송합니다. 여기서의 그 C하고 이 C파라, X파라로 이렇게 쭉 나타낸 거고, 이게 전부 다 이게 파이어링 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 1000억 개의 코드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과 0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이렇게 의미가 있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파라메타로 돌린 거, 그 파라메타로 돌린 게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컴퓨터에서 기계어, 즉 0과 1로 되어 있는 기계어를 어셈블리어라고 표시했다고 보면 됩니다. 니모닉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의미 있는 하나의 코드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 어셈블리어는 위에서 1로 파이어리 된, 발화된 뉴런들에 해당되는, 위에서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동그라미였죠. 그것을 나타내는 거고, 이것이 가리키는 이렇게 어떤 것이 파이어링 됐고 어떤 것이 파이어링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는 우리에서 이게 유니크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부분이 좀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00억 개가 어떤 뉴런이 하나가 여기서 요게 하나만 1이 됐다 0이 됐다 그 차이를 느낄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하지만 그 의미는 다른 겁니다. 어다르고 아다르다 할 때 비슷하게 그렇게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그 필링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걸 유니크하게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의미는 예를 들어서 이쪽이 톱질하는데 이쪽이 파이어링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파이어링 된 뉴런은 이쪽으로 옮긴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도 이 뉴런이 계속 톱질하는 것을 나타내느냐? 아니죠. 이 뉴런은 그냥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서 보면 그냥 트랜지스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냥 소자예요. 껐다 켜졌다 하는 그런 소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 의미는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할 때 코드로 기억하지 않는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10101010 그거의 어떤 하나의 그 자체로 의미를 하는 거죠. 꿈을 기억하거나 꿈을 들 때 전혀 우리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AA, BB, CC, DD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냐? 아닙니다. 그냥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뇌에서 이렇게 쫙 펼쳐보면 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V1 영역이 가장 앞에 있는 영역이고 눈에서 가장 이제 들어오는 그 LGN을 거쳐가지고 들어오는 이제 영역인데 이 V1에서 하는 일은 단순하게 그냥 에지만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V1 영역에서는 전체를 다 커버합니다. 이 이미지 전체를 다 커버를 해가지고 이 눈에서 보는 이 이미지의 위치하고 저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합니다. 이거를 이 이미지가 똑같이 유지돼, 순서가 똑같이 유지되는 거를 보면 레터너 토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레터너 토픽이 유지되는 데까지 이제 V1이고 V2에서부터는 그게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V2에서부터는 뭘 하냐면은 이 이미지에서 에지에 해당되는 거, 컬러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주변에 뭐가 있나, 배경에 해당되는 거를 전부 다 이렇게 띄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띄어내서 이 뒤쪽 영역에서는 이렇게 전부 빨간 것들의 영역을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갖고 있는데 이 뒤에 있는 빨간 영역을 없앤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미지가 사라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는 보면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 뒤쪽에 빨간색이 없으면
빨간색을 지우는 순간 화면은 보이지만 맹인과 같은 상태. 즉 앞은 뻔히 보이는데 그냥 가다가 부딪히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그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사람이 이게 이만큼이 구역이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가 뭐 스트리트인지 뭔지 바닥인지 뭐 그냥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눈뜬 장민이죠. 눈뜬 장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앞쪽에서 꿈을 꿀 때나 뭐 물체를 볼 때나 마찬가지지만, 앞에서 이 V1에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표시를 나타내 주지만, 그거를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전체를 다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색깔은 뭐고 뭐 이거를 갈아주는 거는 뒤쪽에서 전부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 물체를 인식하는 거는 단지 그냥 물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체를 일일이 다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뒤쪽에서 여기 있는 뉴런들이 파이어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세그멘테이션해서 전부 영역을 가르고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인식이 되어야지만 그 물체가 거기 있는 걸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물체가 없어도 우리 눈에 망막을 쏴주면은 거기가 물체가 거기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헤드마운트를 쓰고서는 VR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거가 화면에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물체가 지금 거기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버추얼 리얼리티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뇌에서 그렇게 인식을 해줘야지만이 우리가 그거 있는 걸로 인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C파라와 X파라의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보죠. 모양을 생성하는 거는 XC, XE, XT로 생성을 합니다. 원래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죠. 1차원 선은 점을 이렇게 쭉 연결을 시키면은 선이 됩니다. 즉 얼마의 각도로 커베처죠. 얼마만큼 컨텀만큼 쭉 익스트레이트 뽑으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2차원인 면은 선을 익스트루드해서 얻어지고, 3차원인 채는 면을 익스트루드해서 그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크로스 면을 익스트루드해서 얻어지는데, 3차원에서 그거의 팅트, 빛깔이나 어떤 그런 재질, 뭐 이런 거가 뭐냐, 텍스처, 무늬가 어떠냐, thickness, 두께가 어떠냐, 트랜스파런시, 어떤 투명도가 어떠냐, 이런 걸 쭉 써주는 거가 XT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서 크기를 잡아야 되겠죠. 아까 작업 공간에 갔던 블렌더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작업 공간에 갖다 넣는 클래스를 작업 공간에 갖다 넣는 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크기를 결정을 해야지 되고, 그걸 자르거나, 그 다음에 어디다 갖다 놓느냐, 포지션,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갖다 놓느냐, 오리엔테이션, 그거를 결정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인스턴스화가 되었을 때 이거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XC, XXT는 클래스를 생성할 때 필요한 파라메터입니다. 생성된 클래스를 작업 공간상에 갖다 놓을 때 XD, XP, XO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생성된 클래스들이 이제 특수한 게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밴드 휘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이게 찌부러지고, 그 다음에 늘려지고, 그 다음에 꼬이고, 이러한 거를 특수한 변형 형태를 나타내는 게 이 세 개의 파라메터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이 될 때는 이렇게 키프레임하고 트레이스, 트리닝, 중간을 어떻게 메꾸느냐, 어떤 궤적을 따라서 움직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이렇게 네 가지 부류의 파라메터가 조성이 되는데, 우리가 C파라를 얘기를 할 때 벌써 이거 세 개는 다뤘습니다. 생성하는 거, 선을 생성하는, 즉 선의 클래스를 생성하는 게 뭐였죠? 컨투어하고 커베처였죠. 근데 그거를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기술하는 방법 중에서 세 번째가 이 아크를 코아디네이트와 클럭와이즈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것도 옵셔널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네 개를 쓰는 거였고,
면을 사용할 때 X축을 사용해서 이제 칼라를 이제 쓰면은 그 패곡선이 메꿔지면서 면이 되는데 그 면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칼라였죠. 그 다음에 이 칼라 면들을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수거처럼 이리엄처럼 만드는 것이 그 만들 때 크기를 조정하는 게 컨트라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컨트라스트에 해당되는 게 이제 XD 방금 말씀드린 그 다음에 카메라에 해당되는 거 카메라를 말씀드렸죠. 카메라가 보는 그 저기 가로축하고 세로축이라고 했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게 XP, XO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원 설정 파라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2차원 설정 클래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거는 3차원 설정 파라미터가 됐습니다. 이거 XB, XS, XW하고 XK 이거는 이제 C8에는 없는 속성입니다. 3차원 X 파라미터에만 있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건데 X 파라미터의 용도와 쓰임새는 이제 이렇다. 생성을 하는 거는 XCET인데 생성을 할 때 이렇게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익스트루드로 여기서 테라스를 뽑을 때는 이만큼의 단면을 XC 설정하고 쭉 이제 앞으로 끌면 쭉 뽑힌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생성하는 거고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그랗게 실린더 하나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 단면 쪽에서 단면을 잡고 앞쪽으로 쭉 끌면 이제 코어가 쪽에 얼굴이 생기고요. 다리도 마찬가지로 다리 쭉 이만큼을 끌어내면은 다리 4개가 생기고 귀도 이제 쭉 익스트루드로 접어 만드는 겁니다. 팅크트하고 뭐 여기 텍스처는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텍스처는 우리가 정의해서 이쪽에 하나를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X 보면은 크기하고 이제 그 부분품 이걸 나누는 거고요. XP 포지션은 이거를 어디에 갖다 놓느냐 이거에 관한 거고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변형을 나타내는 거 XP 밴딩은 이거는 상자 같은 경우는 이게 밴딩 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휘는 거고 이거가 스퀴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스퀴즈로 볼 수도 있고 밴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건 스트레치 이제 쭉 늘리는 거고요. 이건 트위스트죠. 꼬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K 키프레임하고 트레이스하고 트위닝은 맞습니다. 키프레임이라는 거는 이거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팔 같은 아까 톱질하는 경우 톱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이쪽에 끝에 왔을 때하고 저쪽 끝에 왔을 때 그 두 개만 잡아주면 그게 계속 왕복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톱이 이쪽에 있을 때 왼쪽에 있을 때 한 번 오른쪽에 있을 때 한 번 그 키프레임 두 개를 잡아주고 나머지는 다 반복을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잡아줄 때가 중요한 장면을 뭔가가 모션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그 장면을 잡아줄 때를 키프레임으로 잡아주고요. 그거가 어느 쪽에 궤적으로 움직이느냐를 트레이스로 잡아주고 그 사이를 메꿔줄 때 어떤 식으로 메꿔주느냐를 이제 트리닝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익스트루드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 3차원 물체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속하고 겉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표면은 이렇게 올록볼록하지요. 그래서 이 올록볼록하지만 이 올록볼록한 것 자체는 3차원 공간에 즉 표면은 3차원 공간에 전개된 두께 없는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hin face. 아까 이전에 라인에서 어떤 그 위치만 지정을 하고 두께가 없는 라인을 뭐라고 그랬죠? thin line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면은 thin face라고 합니다. 이 겉에 있는 표면이 thin face고 이 thin face는 2차원입니다. 2차원인데 이 thin face가 2차원 평면상에 있는 면이 아니고 3차원 공간상에 이렇게 이 오돌도돌하게 막 그 휘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은 면이죠. 그거를 여기서는 세부에서는 3차원 면이다. 3차원 면하고 2차원 면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거를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3차원 면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속부분
까지 포함을 해야지 이거는 3차원인 볼륨, 즉 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익스트루드는 과연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에서 XE는 Z 방향으로 인발 모양을 나타낸다고 여기 써 있죠. XC는 단면 모양을 나타냅니다. 뭐 XT는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그 성질들을.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예를 기본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예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 왼쪽의 면입니다. 이쪽 왼쪽 면, 여기도 면이고 X축을 가장 그 아크 사이의 길이가 가장 긴 쪽에 중점으로 잡는다. 이렇게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데 이건 디폴트로 이렇게 잡는다는 겁니다. 물론 축을 나중에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축을 잡지 않으면 X축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디폴트로 잡히고 디폴트로 이렇게 잡혔다는 거를 그냥 여기서 한번 표시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축을 잡은 거고요. Y축은 직각으로 이 대각 X축의 직각으로 잡히는데 이게 Y축이 이 면을 이쪽에서 보느냐 이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Y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2차원일 때는 우리가 X축을 이렇게 그리면 Y축은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는 이제 3차원이 되면은 나타내는 게 Z축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느냐. Z축이 이쪽으로 방향으로 가면은 Y축은 이렇게 되지만 Z축이 만약 이쪽으로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Y축은 거꾸로 이쪽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XYZ축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면은 카메라를 보는 쪽으로 Z축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Z축이 디스턴스, 거리이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리가 먼 것이고 거기가 Z축의 좌표값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본다는 건 뭐냐면 밑면을 즉 이렇게 그러니까 끌어내는 익스트루드 시켜주는 반대편에서 본다. 이렇게 항상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렉트 파이프, 즉 사각형으로 된 파이프입니다. 파이프라는 건 뭐냐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드 면 밖에는 없는 거가 렉트 파이프고 렉트 캔은 뭐냐면은 사각형 캔인데 양쪽이 다 막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렉트 인곳은 뭐냐면은 이 안에까지 다 차 있는 거예요. 이거 세 개를 어떻게 익스트루드라는 방법으로 뽑아낼 수 있을까를 여기서 표현을 한 겁니다. 단지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만 먼저 하고 코드는 다음 장서 때 적겠는데 XC를 똑같은 거 두 개를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 이 XC 처음에 있는 거는 왼쪽에 있는 표면이고 이 두 번째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표면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XC는 2차원 면에서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2차원 면에서만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화면을 이 면을 왼쪽의 면을 쭉 여기까지 끌어들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거에서 같은 거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거를 그 클래스로 따지면 이거는 렉탱귤라 원이고 이것도 렉탱귤라 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같은 걸로 잡고 그걸 뽑는데 쭉 이만큼을 뽑아내는 거죠. Z축 방향으로 쭉 뽑아내는 거예요. XT 그러면은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게 가운데 뻥 뚫려. XT는 물론 팅트는 뭐라 하세요? 파이트 메탈. 저게 나면 우리가 사실 어떤 그 메탈이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그냥 진짜 메탈인 거하고 아니면 플라스틱에다가 메탈 같이 그렇게 칠한 거가 사실은 겉으로 봐서 구별이 안 갑니다. 손으로 만져봐서 더 차가운 게 메탈이구나 뭐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그 재질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이게 메탈 같은 어떤 칼라나 어떤 그 느낌 저거를 가졌다. 그럴 때는 그냥 메탈로 쓰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메탈에다가
파이트 메탈 3에 가봤더니 여기에 보면 재질은 어떤 건 메탈이고 어떤 건 플라스틱이고 여기다가 규정해 쓰는 거면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라는 거, 이 2라는 건 뭐냐면 두께죠. 두께를 이만큼 뽑았다. 물론 이거를 여기다가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은 그냥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여기서 thin face. 그냥 어떤 바운더리만 경계만 나타내주는 하나의 그냥 면으로 되는 겁니다. 뭐 색깔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하나의 이 저작도 3D 저작도 같은 걸 얘기하면 그냥 메쉬죠, 메쉬. 그냥 그물 어떤 구조일 뿐입니다. 그걸 두께를 잡아주고 거기다가 뭐 칼라를 칠해주고 텍스처를 입혀주고 이름으로써 비로소 어느 정도 구체적인 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렉트캔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렉트캔은 양쪽이 막힌 겁니다. 양쪽이 막힌 거는 한꺼번에 이거를 인발로, 그러니까 익스트루드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어떻게 뽑아내냐면은 렉트 파이프 1. 여기서 이미 하나 뽑아냈죠. 그거를 클래스로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새로 뽑아도 돼요. 새로 뽑아도 되고 그 대신 렉트 파이프 1이라고 색깔이 바뀌었죠.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엑스트라 라이트 핑크로 대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XT가 기존에 XT가 있었죠. 근데 새롭게 XT를 쓰면 이거는 날아가고 이게 이걸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버라이드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됐고 양쪽에 캔으로 막혀 있는 거는 이렇게 집합기호인 이 C8에서도 그렇게 이 집합기호를 썼었죠. 이거를 이거하고 이거를 합쳐서 하나의 캔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지금 여기가 이거의 위치가 얼마고 이게 위치가 얼마고 즉 XP가 어디고 되고 오리엔테이션이 어떠고 XT 그 크기가 어떻고 이걸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냥 개념만 이렇다는 거예요. 세트 개념으로 집합 개념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가 차 있는 인곳 이거는 어떻게 표시가 될까? 자, 이거는 XC를 하나의 이렇게 여기는 선이었죠. 선을 익스트루드 시키니까 가운데가 뻥 뚫렸었는데 이건 면, 꽉 차 있는 면을 두 개를 이것도 같은 거예요. 같은 면입니다. 그 두 개를 익스트루드를 시키면은 똑같이 익스트루드 시키면은 이거는 가운데가 차게 되죠. 왜냐하면 차 있는 거를 익스트루드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 XT는 여기서 보면은 뭐 이거는 한세니까 스카이메탈 3라고 이제 할 수 있어. 이 인곳이라고 그래도 두께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 도구 같은 데서도 보면은 하나의 그냥 볼륨을 하더라도 겉에 있는 거 표면에다가 두께를 줄 수가 있죠. 그게 뭐 현실적으로도 어떤 뭐 재질을 달리 하거나 뭐 그거를 뭐 좀 이렇게 바깥에를 먼저 만들고 안에를 뭐 채워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두께하고 이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두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긴 인것 말고 여기서 지금 이 면은 하나의 그냥 thin face라고 그랬죠. thin face입니다. 여기서는 두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철판이라고 우리가 철판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철판은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두께가 있을 때 여기서 여기를 익스트루드 시키는데 아주 그 철판 두께만큼 요만큼만 익스트루드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한 요만큼 시키면은 이거는 뭐냐면 이만한 그냥 철판이 되는 겁니다. 인곳이라기보다는 그냥 철판이 되는 것이겠죠. 메탈 플레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얼마만큼 그 Z축으로 이 익스트루드를 시키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익스트루드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코딩을 해가면서 익스트루드의 법칙을 살펴볼 텐데 익스트루드의 법칙 첫 번째 면과 면을 익스트루드 시키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이 익스트루드를 시키는 이 XC는 뭐 당연히 뭐 아까도 말씀드린 선이나 면으로 쓰면 되고요. XE는 어떻게 쓰냐면은 뽑는 퍼센트하고 얼마만큼 쭉 느리냐 그 퍼센트하고 그 실루엣선 그 표면의 실루엣선 그 바깥쪽으로 하는 게 플러스인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걸 플러스로 표시하는 그게 두 가지 인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쪽에 실루엣만 그 표시를 해도 XC의 양쪽의 경계선을 따라서 한 바퀴를 쭉 돌면서 그냥 패곡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쪽의 실루엣만을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C를 나타내는 거나 실루엣을 나타내는 거나 전부 선이기 때문에 전부 C8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살펴보죠.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Y축은 Z축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Z축이 지금 이거는 위에서 본 평면도입니다. 이건 아래에서 본 평면도예요. 그래서 Z축이 위로 가 있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Z축이 위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가 이 Z축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Y축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빨강, 그 다음에 녹색, 파란색을 이게 방향을 이제 틀리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각형에서 이쪽으로 쭉 이렇게 그 익스트루드를 시키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는 중간쯤 가서는 이제 슬슬 이제 이 모서리가 없어지면서 원으로 귀결이 되죠. 여기서 한 바퀴 X축의 시작 100% 되는 끝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한 바퀴 쭉 돌면서 이렇게 보라색 선처럼 계속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익스트루드 되는 만큼. 200% 뽑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헥사곤, 맨 처음에 쓰는 이 헥사곤, 그러면은 이 모양은 여기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XC는 헥사곤 1으로부터 서클 2까지, 여기서 서클 2까지 뽑는데, 익스트루드를 200%, 높이를 200%를 뽑고, 익스트루드 3으로 실루엣을 잡아라. 실루엣이 뭐냐? 가봤더니 라인이다. 이렇게 그냥 직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헥사곤은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뭐 어떤 방법으로 써도 되는데 이거는 퍼센트로 썼습니다. 0%, 100%, 0%, 100%. 왜냐면 여기 포인트 라인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포인트 라인 이렇게 가죠. 커베처는 한번 꺾일 때마다 60도만큼 꺾입니다. 그래서 60도 정도 이렇게 가는 거죠. 칼라는 그레이, 당연히 그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서클2라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이 집합 표시로 표시되어 있으면 항상 기준이 되는 X축이 여기 맨 앞에 있는 엘리먼트의 X축이 뒤쪽들의 기준 좌표도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 좌표의 X축은 앞에 헥사곤 1하고 같은데 컨트레스트는 50%로 줄인다. 반으로 딱 줄였죠. 50%로 X축을 반으로 줄이고 커베처 360도. 그러니까 한 바퀴 삥 도는 겁니다. 그냥 원이에요. 원이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 그냥 커베처 360도예요. 그 굉장히 사전에서는 뭐 한 점하고 뭐 같은 거리에 있는 뭐 점들의 집합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그걸 기계가 알아먹습니까? 전혀 못 알아먹죠. C8하나 X8하나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표시가 돼요. 커베처 360도, 이거 원이구나. 커베처 180도 그럼 뭐죠? 이거 반원이에요. 커베처 90도 그러면은 이거는 4분의 1원이고. 그러니까 기계가 얼마든지 그냥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원, 이거 서클이죠. 그레이는 칼라, 이것도 그레이 칼라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틸트가 생긴 거, 이렇게 쭉 옆으로 뽑힌 거, 이건 어떻게 뽑히느냐? Z축은 당연히 뭐 여기서 밑에 있는 그 XC 첫 번째 원소로부터의 직각 노멀 방향이죠. 노멀. 그러니까 이게 X하고 Y에 전부 직각되는 거가 이제 노멀 방향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노멀 방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삐낀 거죠. 삐껴서 뽑는 거예요. 근데 뽑는데 이렇게 삐껴서 뽑느냐?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계속 수직으로 노멀 방향으로 200%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루엣은 여기 XC의 바운더리 따라가는 거죠. 얘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니까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헥사곤 1하고 서클2는 왼쪽하고 동일합니다. 이 서클2가 이거죠. 동일해요. 동일한데 서클4는 오른쪽으로 움직였죠. 오른쪽으로 움직였는데 이거의 좌표의 기준은 뭐죠? 헥사곤이에요. 헥사곤이 이만큼이 100%니까 이 100%만큼 움직였다. 그래서 서클4는 카메라는 100% 콤마 0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Y는 제로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클로가이즈하게 이거는 Y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오른쪽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보는 경우하고 위에서 보는 경우하고 Y축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Y축으로 돌면 돼요. 클락와이즈라는 건 Y축으로 돌았을 때 0도 돌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클4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클4라는 거는 기계가 봤을 때 이거 클래스 2구나. 근데 위치가 어디야? 클래스 2하고 100만큼 벌어진 거고 서클은 돌아가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은 어떻게 표시가 될 수 있나요? XC는 헥사곤에서 이제는 서클 2가 아니라 서클 4로 가는 거죠.
서클 4로 가는데 200%만큼 뽑고 엑스트루드 3 라인 실루엣은 라인이구나. 라인으로 쭉 한 바퀴 돌면서 그대로 전부 매칭이 되고 실수 매칭이 되는 거죠. 리얼 넘버 식으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연속적으로 쭉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뭐냐면은 우리 눈앞에 이런 도형이 보였을 때 뇌에서 천억 개가 일령일령으로 하는 그거를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코드로 X 파라미터로 기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거를 기술할 때 어떻게 기술할 수가 있겠어요? 남들한테 이러한 모양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합니까? 그림 야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그러고 알죠. 왜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얘기로 얘기할 때 A도 두뇌를 갖고 있고 B도 인간으로 두뇌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011 천억 개가 파이어링하고 여기도 천억 개가 파이어링을 하고. 그러니까 천억 개가 파이어링한 거를 사람이 그림으로 그려주면 다시 B라는 사람이 천억 개가 똑같은 게 파이어링을 하면서 이걸 알아먹는 겁니다. 근데 기계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을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어요. 전화로 설명을 할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야, 얘 밑에는 말이야 육각형이고 정육각형인데 위에는 뭐 한 200, 뭐 200, 거의 200% 위에서 올라간 만큼 위에는 원이 하나 있는데 원은 뭐 오른쪽으로 뭐 이렇게 삐딱하게 이게 쳐져 있고 틸트가 거기서 중간은 이제 그 선으로 이어지는데 그 선들끼리는 뭐 이게 중간 정도는 이제 뭐 에지가 나타나고 이렇게 엄청나게 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돼요. 이거는 XC는 헥사곤에서 서클 4로 가는데 XC는 200에서 익스트루 3로 간다. 이게 여기까지 이거를 다 포함하면 여태까지 말로 설명한 게 이거를 이 헥사곤 이거하고 이 코드로 다 그냥 설명이 되는 거예요. 기계도 알아먹죠. 이게 이렇게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기계가 알아먹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이러한 모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코드를 적어주면 돼요. 근데 기존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파라를 만든 목적이죠. 이렇게 적어서 우리가 의미별로 판단을 하자. 근데 이거를 만약 진짜 3D Max나 마야 같은 저작 도구상에서 이거를 보죠. 그럼 여기 메쉬를 다 그물처럼 친 다음에 거기 코드들을 3차원의 좌표들을 쫙 일로 적어놨어요. 자, 여기서부터 쫙. 뭐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위쪽에 이게 뭐 단면이고 아래쪽은 뭐 육각형 이거 몰라요. 그냥 뭐 한 몇백 개의 그냥 좌표들만 쫙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도저히 그런 코드는 이 매칭을 시켜가면서 즉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이게 음영으로 매칭을 하는데 음영은 이런 식으로 디스크라이브가 되는 건데 그거하고 그런 코드들은 매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X 파라미터를 만든 겁니다. 자, 이거는 세 번째는 똑같은데 왼쪽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쭉 오른쪽에 실루엣이 이게 뚱뚱하게 휜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이게 실루엣이 이렇게 봉긋하게 휜 거죠. 실루엣이 바깥쪽으로 휘면 플러스 안쪽으로 휘면 마이너스로 되고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안쪽에 쭉 이렇게 갈록하게 이제 허리처럼 들어가면은 이거는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커베처. 이건 뭐 이전에 커베처의 뜻을 얘기할 때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헥사곤하고 서클4는 동일해요. 인크루드 4, 즉 실루엣이 바뀌는데 실루엣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 여기서 컨투어는 물음표 두 개에서 퍼센트라고 해도 컨투어 필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도만 휘는 겁니다. 그래서 커베처 45도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는 끝점은 이 XC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를 45도씩 휘어지게 아크로 해서 쭉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실루엣의 그 기준점은 뭐냐? 이렇게 휘어지면은 틸트가 생기면은 이 실루엣의 이 기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래 이 Z축을 따라서 그대로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갔을 때의 실루엣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커베처 45도. 그래서 이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 헥사곤 1에서 서클 4로 간다. 200% 뽑았고 익스트루드 4 모양은 커베처 45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익스트루드 법칙 두 번째, 선과 선을 뽑을 수도 있어요. 선에서 면을 뽑을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패곡선은 동그라미 된 아까 했던 렉트 파이프나 가운데 뻥 뚫린 거 그건 선에서 선으로 뽑는 겁니다. 그 양쪽에 달라도 여기서처럼 이거 면이 아니라 선이라고 하더라도 이거의 길이가 다르죠. 그냥 비율대로만 쭉 한 바퀴 돌면서 비율대로만 가서 매칭을 시켜서 그냥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곡선끼리의 익스트루드는 이제 뭐가 되냐? 3차원 면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뽑은 게 이게 면인데 이렇게 휘었죠. 이거는 2차원 면이 아니라 3차원 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뽑는 거 어떻게 뽑냐? 커브 1에서 커브 1으로 뽑는 거예요. 근데 커브 1은 여기 있고 커브 2는 위쪽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뽑아서 위로 옮겨진 거예요. 그 XC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평면에, 이 한 개의 평면에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그냥 여기서 만약 이걸 오른쪽으로 해서 더 이쪽 삐껴 뽑았다 그러면은 커브 1은 이렇게 되고 커브 2는 같은 평면에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같은 거예요. 같은 평면에서 즉 2차원에서 3차원문을 상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커브 1에서 커브 1으로 뽑는 겁니다. 얼만큼 뽑았다? 200%만큼 뽑았죠. 실루엣은 그냥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S자 같은 그러한 공면이 생기는 거예요. 3차원 공면. 칼라는 틱트는 스카이3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여기서 우리가 X축을 이렇게 Y축을 정하지 않고 그냥 디폴트로 놔둔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잡냐면 디폴트는 선이라는 거는 즉 계곡선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00%로 잡아요. 이렇게 거리가 휘니까 좀 거리 계산하기 힘들겠죠. 하여튼 간에 계산이 복잡하더라도 이걸 100%로 잡고 X축의 방향은 어떻게 잡느냐. 역시 이렇게 잡아요. 갈 때마다 이 접선의 기울기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아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데피니트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클리어한 그런 X좌표를 선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커브 1은 똑같은데 이 경우에서는 커브 2는 방향이 반대예요. 커브 2는 방향이 반대면데 이거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건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진행하는 방향끼리 전부 연결을 해서 익스트루드 시킵니다. 그러니까 쭉쭉 연결을 계속 이렇게 시키면서 부채꼴처럼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꺾어서 커브 1에서 커브 2까지 X2가 삐끼는 경우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방향만 반대야. 그럼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이 뽑지는 않아요, 보통. 근데 하여튼 간에 우리의 계산대로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계곡선이 아니라 패곡선을 한번 보죠. 패곡선끼리 익스트루드도 역시 3차원면이 나옵니다. 이건 서클 1에서 서클 2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서클 2나 서클 1이나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여기 같은 면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250%만큼 뽑고 실루엣은 라인이죠. 서클 1이 서클이고 서클 2는 클래스가 서클 1인데 카메라가 똑같아요. 그럼 결국 서클 1하고 같은 거죠. 방향이 이렇게 뻥 뚫린 이렇게 아래 위가 뻥 뚫린 이렇게 파이프가 됩니다. 아까도 위에서 봤지만 근데 위에 면하고 아래 곡선하고 위에 곡선 이게 어떤 거래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팔곡선끼리도 익스트루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쭉 한 바퀴씩 돌면서 서로 비례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커브 1하고 커브 2를 이제 방향을 축을 바꿨어요. 180도 이렇게 바꿔버렸죠. 커브 1하고 커브 2는 다른 도형이에요. 한 평면에 있지만 그러면은 어떻게 뽑힌다? 이게 서클 2가 180도가 바뀐 거예요. 여기 0도지만 서클 2는 이제는 180도에서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런 모래시계 같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드나? 보통은 이렇게 안 만들죠. 위에 원뿔 하나 만들고 아래 원뿔 하나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뒤집어가지고 이거를 붙입니다. 어떻게 붙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괄호를 써서 집합 개념으로 세트 개념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붙여버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든지 상관이 없는 건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를 들어놓은 거죠. 익스트루드 법칙 세 번째 이제 겹선을 보겠습니다. 이제 근데 선하고 선이 가고 면하고 면이 가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선하고 이것도 선하고 선이죠. 선하고 선이고 이거 면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선과 면으로 이어지는 경우나 하나는 패곡선인데 하나는 계곡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는 이 계곡선으로 보지 말고 이걸 하나의 폴디드 라인, 그러니까 겹선으로 봐야 됩니다. 겹선으로 봐서 이게 여기서 한 바퀴 갔다가 다시 유턴해가지고 돌아오는 식으로 한 바퀴를 돌아야지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면을 스켈레톨라이제이션 할 때 이거를 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면을 계속 그 두께를 줄이다 보면 하나의 선이 되는데 그 선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가 한 번 쭉 가고 마는 선이 아니라 한 바퀴를 돌았던 원래는 그 패곡선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스켈레토나이제이션의 즉 세선할 때 이와 같은 겹선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세선화된 선이라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투스페이스 튜브, 그러니까 치약 튜브는 어떻게 만드느냐? 서클 1에서 폴디드 라인 2, 즉 이렇게 겹선으로 가는데 500%만큼 뽑고 X축에 대해 이 길이보다 5배만큼 큰 걸로 뽑고 실루엣은 라인이다. 이렇게 뽑으면 되겠죠. 서클 1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냥 원이니까 커베처 30mm 그러면 돼요. 여기서 X축이 이걸로 정해져 있겠죠. 폴디드 라인은 그냥 여기서 그 컨트래스트 200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데 왜냐면 이게 앞에 있으니까 한번 기준좌표 선언을 한다고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준좌표 선언하는 거를 한번 예로 들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괄호로 세트 개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처음에 엘리먼트 첫 번째 엘리먼트 원소를 카메라는 서클 1의 카메라로 잡고 세팅해주고 서클 1에서의 카메라 즉 X축이 이렇게 가는 걸로 잡아주고 컨트래스트는 200 두 배를 뽑는다. 그럼 X축이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얘가 Y축 있는 쪽으로 돈다고 얘기를 하게 했죠. 클로와이즈 도는. 그러니까 여기는 포인트죠. 여기 포인트, 가운데 직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겠죠. 이게 한 바퀴 돌려면.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니까 여기는 길이가 0. 그 다음에 여기서 400% 가고 다시 여기서 0. 그 다음에 400% 돌아오고. 그죠? 컨투어는 이렇게 되겠죠. 커베처는 여기서 180도, 여기서 180도 꺾이죠. 180도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겹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선이 두 개가 엮여 있으면 이렇게 보면 이런 예를 보면 이게 십자가인데 가운데가 이게 쭉 올라왔어요. 이렇게 꼭 이렇게 뭐죠? 그 무슨 초콜릿이죠? 그 이렇게 초콜릿 상자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삼각형식으로 이렇게 쭉 올라와 있어요. 단면이 삼각형이죠. 그럼 밑면은 여기서 이렇게 크로스로 되어 있는 이런 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있는 그 두 번째 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데, 이거는 이걸 꼭 사겹설이라고 안 해도 되지만 여기서 네 번이 겹치기 때문에 그냥 굳이 사겹설이라고 하는데, 폴디드 라인 4라고 해가지고 이 밑에 있는 크로스에서부터 폴디드 라인 4까지 뽑는 거예요. 이렇게 쭉. 선으로 뽑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계속 이쪽으로 모이니까. 그리고 30% 높이가 30이니까 30% 뽑고 실루엣은 라인으로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트루디드 크로스로 이제 만드는데 크로스 1은 그냥 클래스를 크로스. 자세한 이거는 이걸 표현하면 되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화면 편의상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앞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폴디드 라인 4는 뭐냐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존 카메라를 한번 선언을 해보죠. 카메라는 크로스 1의 카메라. 이거의 카메라를 잡고 컨트래스트는 여기를 이게 줄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크기가 줍니다. 그래서 90% 잡고 컨투어는 이제는 여기서 좌표를 한번 가보죠. 그러면은 여기가 X축이 여기니까 X축에서 여기가 좌표를 보면은 100,0이죠. 100,0에서 0,0으로 갔다가 다시 0,100으로 갔다가 다시 0,0으로 돌아갔다가 그다음 마이너스 100으로 갔다가 다시 0,0 그쵸. 이거를 쭉 쓴 거예요. 그렇죠. 이걸 컨투어의 좌표 선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베처는 전부 0이죠. 커베처는 왜냐하면은 포인트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좌표와 이 좌표의 사이의 각도, 곡률 0,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커베처가 0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뽑으면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하면은 이런 십자가가 나오는 겁니다. 익스트루드 법칙 네 번째, 점선면 모두 이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는 거죠.
XC에는 점선면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형태의 물체들의 예를 나오죠. 이건 뭐 간단해요. 맨 처음에 이제 원 하나 놓고 점으로 뽑으면 이렇게 점으로 뽑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서 서클 맨 밑변은 커베처 360도고 포인트 2는 클래스 포인트로 되는데 코어디니트는 이거 점인데 여기 찍을지 여기 찍을 줄 알 수가 없잖아요. 코어디니트 좌표 0,0 여기 0,0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클 1에서 서클 2까지 익스트루는 200% 뽑고 그 다음에 실루엣은 라인이고 그러면 이 원에 있는 모든 점은 여기 포인트로 전부해서 이렇게 원뿔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항아리인데 항아리는 여기 그 밑에 보면은 요런 서클이고 서클 1이고 위에 주둥이는 좀 작은 서클인데 실루엣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클 1은 그냥 클래스 서클 아니면 뭐 커베처 360도 이렇게 써도 되고 클래스 서클 이렇게 그냥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서클 2는 클래스는 서클 1이고 컨트레스트 60 이게 60%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카메라는 0,0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카메라 0,0은 0,0에다가 위치시키고 여기 각도도 돌아가지 않았구나. 그거를 익스트루드 3 이러한 실루엣으로 뽑는 거예요. 이 실루엣은 어떻게 되느냐? 써보죠. 컨투어는 450%, 400%, 250%. 이거 뭐 400%, 400%, 150%라고 안 써도 돼요. 여기 전부 2 곱해서 900%, 800%, 300% 이렇게 써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 비율만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X축의 길이에 맞게 그냥 이렇게 비율에 맞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끝점하고 끝점을 여기서 끝점하고 끝점을 잇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길이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실루엣이라는 거는 모양만 필요한 거지 길이가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커베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90도 꺾이고 여기서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0도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직선이니까 0도 곡률. 그래서 이 술병, 항아리를 이거 딱 봤을 때, 이거는 우리는 보통, 항아리구나. 밑면이 이거는 굉장히 한 300, 좀 이만큼 크고, 이만큼 주둥아리는 작고,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 우리가 기계한테 기억을 시킬 때는 이렇게 기억시키면 됩니다. 이거 XC는 서클 1에서 서클 2로 가고, 서클 1에 서클 2는 60% 정도, 서클 2는 60% 정도 작고, 저거는 카메라나 똑같고, 그 다음에 XE는 900% 위쪽으로 쭉 뽑는데, X3 3, 이러한 X3 3 뽑는다. 이렇게 기억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두 개의 이그샘플은 왜 썼냐면은, 어떠한 모양도 쓸 수가 있다. 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저는 I자 형량, 여기 저는 톱니바퀴 시계, 그렇게 해서 그냥 쭉 이쪽으로 뽑는다. 이렇게, 들어놓은 것이고, 실상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는 보통 우리가 가장 간편하게 구라는 거에 정의를 보면은 사전의 정의를 보면 3차원 공간상에서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 이렇게 되어 있죠. 서클은 2차원 평면상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집합이고 구는 3차원 공간상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집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점을 공간상에서 한 점을 잡고 그거를 3차원 공간상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사방 8방으로 뻗어나가는 익스트루드 시키면서 꼭 풍선을 이렇게 부풀리는 것처럼 구를 만들어도 되는데 안타깝게도 XC라는 거는 익스트루드 되기 위해서 이거는 평면상에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이미 이렇게 3차원상으로 똑같은 이렇게 구를 잡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구를 잡기 위해서 구를 잡아서 구를 만든다는 게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2차원에서 익스트루드를 시켜서 3차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3차원에 기존에 있는 거를 뽑아서 다시 3차원을 만든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그 중간에 있는 점을 위치시키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고 이거는 맨 끝점에서 끝점으로 뽑을 때의 방법입니다. 즉 XC는 구간별로 나누어서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점에서 원으로 여기서 점에서 일단 원으로 가고 다시 원에서 다시 점으로 가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 3다. 이게 포인트 3이고 이게 포인트 4인데 포인트 3하고 포인트 4가 다른 거냐? 아니요, 같아요. 같은 평면에 있는 거예요. 이거 포인트나 이거 여기 원이나 여기 포인트나 쭉 뽑기 전에는 다 이 XY 평면에 있던 거예요. 이게 오른쪽으로 뽑히면서 이렇게 쭉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 3하고 4는 같은 겁니다. 그거는 클래스가 포인트죠. 서클 5, 서클 5는 클래스는 서클이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커베처 360도나 클래스 서클스나 똑같다고. 카메라는 여기 그 포인트 3가 있는 0,0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뽑고 근데 익스트루드는 이렇게 중간에 나눠서 이렇게 시킨다. 즉 이걸 써보면 이거는 여기서부터 뽑으니까 XC는 포인트 3에서 서클 5로 갔다가 서클 5에서 다시 포인트 4로 갑니다. 그래서 나눌 때 이게 반지름씩만큼 뽑혀야 되니까 XA는 100에서 그러니까 실루엣은 90도죠. 컵의 쪽 90도만큼 뽑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반지름만큼 뽑고 90도 돌아가고 다시 반지름만큼 뽑고 90도 돌아가고. 즉 XC가 두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간에서부터 뽑아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원에서부터 뽑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뭐예요? 마이너스 Z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X축으로 한번 뽑고 마이너스 Z축으로 한번 뽑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Z축으로 한번 뽑고 이거는 X축으로 뽑고 그렇게 두 번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똑같은데 여기서 이거 뽑을 때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Z축 여기 X 퍼센트에 Z축 퍼센트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마이너스 100만큼 Z축으로 갔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Z축의 반대편으로 갔다. 마이너스 Z축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100이니까. 그래서 익스트루 5도 역시 90도만큼 이렇게 90도 뽑고 여기서 90도 뽑고 100만큼 뽑고 이렇게 나눠서 뽑을 수가 있는데 원점을 제로 포인트 제로로 맞추기 위해서는 센터로 맞추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쓰든가 아니면 이렇게 뽑고 센터로 축을 옮기든가 그거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익스트루드 법칙 다섯 번째를 보면 심플리스 베스트라고 쓰여 있죠. 우리 뇌는 복잡한 모양을 보고 한 번에 탁 이거는 뭐 저쪽에서 뭐 요만큼 이렇게 휘어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이게 여기가 구겨졌고 뭐 이런 식으로 인식 못해요. 그냥 복잡하거나 이걸로 끝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사람은 굉장히 보면은 그 한 번에 봐가지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그 많은 편이에요.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보고 인식을 합니다. 뭐 10개도 딱 보면 그냥 10개라고 그냥 저거 대충 10개구나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뉴런이 1000억 개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을 4개를 놔도 3개밖에 못 센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를 빼서 3개밖에 안 나오나도 그냥 알들이 그냥 똑같이 있구나라고 인식을 한답니다. 4개 있거나 3개 있거나 똑같대요. 왜냐하면 3개 이상을 셀 수가 없어서. 왜냐? 뉴런의 개수가 적어서. 자, 그런데 인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도형을 볼 때는 그거를 일단은 간단한 도형으로 만들고 그 만들어서 그거를 다시 복잡하게 인식하는 걸로 갑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뇌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벤트럴하고 도살이 나눠져 있는데 도살, 등 쪽으로 가는 거는 전부 이렇게 뭐 음악으로 따지면 저음, 그 다음에 이 대충, 대강, 뭐 이렇게 대강, 뭐 실루엣, 뭐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 맛으로 따지면 맛이나 뭐 짜다, 뭐 이런 뭐 달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거고, 뭐 아주 세세한 그 멜로디라든가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요거는 무슨 아주 무슨 맛이 나고 무슨 맛이 나고 톡톡 쏘는 맛이 나고 뭐 무슨 조합 같고 그 다음에 멜로디는 뭐 이거 굉장히 이렇게 뭐 세세하고 그리고 이제 모양 같은 데서 요거는 블록블록 뭐 이런 게 여기 뭐 이렇게 나온 게 있고 뭐 이렇게 꽃 수술이 달려 이렇게 자세한 것들은 벤트럴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벤트럴 쪽도 그 복잡한 거를 자세하게 인식을 한꺼번에 전체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눈을 이렇게 싹 헤드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한 번씩 쪼만큼씩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시간적으로 나눠서 분석을 한다고 그랬죠. 한꺼번에 분석이 안 돼요. 복잡한 거는 1000억 개 가지고도. 그래서 일단 사람은 한 번에 탁 봤을 때는 가장 간단한 도형으로 기본화를 하고 그거를 외운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거기서 어디에 이렇게 작은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더함으로써 그러한 자세한 속성을 더함으로써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 원기둥이고 그러니까 원기둥인데 그냥 밑에는 사각형이고 이거 이렇구나. 근데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더 휜다 이거죠. 이렇게 휘어요. 그럼 이거를 휘었을 때 이거는 뇌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먼저 이거를 만들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한번 휘었구나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뽑을 때 XE 즉 익스트루드로 뽑고 이건 어떻게 표시하면 뒤에서 설명드리는 이제 XB 밴딩으로 뽑습니다. 이제 밴딩으로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가는 두 개의 조합으로 나눠서 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먼저 원통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스트레치로 쭉 늘렸다 이거죠. 이게 딱 보니까 스트레치 같아요. 근데 왜냐? 이거 이렇게 가운데 이제 짤룩하게 해서 느린 것 같거든요. 그럼 이 맨 처음에 깐난애기 보고 깐난애기들 야 이거 스트레치지 그럼 걔가 이해를 할까요? 못하죠. 자기가 살면서 경험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파이프를 쭉 늘렸더니 이렇게 오목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상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늘어난 그거를 보면은 이거는 스트레치다라고 해서 스트레치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어떤 사람이 속이기 위해서 이거를 파이프를 뽑아서 만드냐 알고 이거를 조각으로 깎아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꼭 스트레치 같아요. 속았어요. XS로 표시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 너 이건 조각한 사람이 야 이거 조각이야 스트레치 아니야. 그랬을 때 진짜 하고 자세히 보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얘가 뭐라고 복귀했죠? X2로 고치면 돼요. XS하고 X2는 코딩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XS 똑같은데 X2 대신에 XS로만 쏘면 돼요. 물론 밴딩은 좀 다르죠. 트위스트하고. 근데 스위치하고 이 XS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경험상으로 그렇게 아는 거지 이걸 X2로 표시하느냐 XS로 표시하느냐는 사람마다 탈 수 있고 경험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래시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람이 볼 때 왜냐면 이건 모래시계 이거는 이게 늘려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 유리공예로 해가지고 쭉 늘려서 만들어요 이거.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 그 유리공예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거 이렇게 해서 주물로 찍었나 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 주물로 찍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X2로 표시하는 거예요. 오목하고 블록하고 사실은 여기 이렇게 뭐 오목하고 블록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경험상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두 개를 겸용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하고 그래서 처음에 뇌는 이걸로 먼저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코딩을 해요. 스트레치인 경우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거하고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 사각형을 두 개를 이렇게 삐껴가지고 이게 이렇게 서로가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 X축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 X축이 똑같았다. 그럼 이 모양이 나오죠. 근데 X축이 이렇게 삐껴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고 그렇죠? 여기서 이 코너로 가죠. 코너로 여기 일로 가고 여기서 코너에서 코너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인식을 하는데 그러면 이 트위스트로 인식할 때 이거는 뇌에서 이거는 X축이 이만큼 40원터만큼 삐껴 있다. 이거는 이게 같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가장 간략화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딩도 그렇게 하죠. 익스트루드 법칙 여섯 번째입니다. 이건 생각의 다양성인데 물론 심플 이즈 베스트가 맞습니다. 근데 어떤 게 심플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는 사실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체를 만들어 본 사람은 그 물체를 만들어 본 그 방식대로 기억을 합니다. 보통. 근데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심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게 심플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집합 개념, 이건 뭐 벤 다이어그램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할 수가 있는 뇌의 메커니즘이 바로 이 세트 개념입니다. 세트 개념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대괄호로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이 물체를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가 이제 집합 개념인데 그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 사실 이 벤 다이어그램은 수학적인 개념인데 이건 말로 설명하기는 무지무지 어렵죠. 근데 이거는 그냥 대괄호로 딱 치면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물체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익스트루드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이거를 이렇게 이런 네모난 그러니까 각지지 않은 둥그런 사각형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둥그렇게 익스트루드 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육각형을 만든 다음에 모서리를 깎아버려요. 이렇게 모서리 깎는 방식에서 봤는데 이만큼을 뺀다는 거예요. 깎는다는 게. 뺀다. 그리고 모서리를 전부 마이너스로 뺍니다. 집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드는 이 개념으로 보는 사람이 많겠죠.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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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동그라미 두 개로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 시킨다고 생각을 많이 하겠죠. 왜냐면 유리 공예에서 그렇게 만드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뭐 아니면은 이거 두 개를 붙여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붙여서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꺼번에 뽑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것도 어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쭉 뽑는데 하나 바가지식으로 만드는데 이거를 두께를 뭐 3이 됐든 5가 됐든 두께를 줘서 만들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처럼 먼저 이렇게 큰 걸 만든 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긁어내서 만든다. 그래서 이걸 뺀다. 이런 사람은 원래 없을 거예요. 물론 이게 수박이다. 예를 들어서 수박을 뭐 속이 거를 다 파먹어서 겉에 것만 남았다. 그럼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속이 거를 다 파먹었고 겉에 것만 남은 거니까.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디스크라이브를 하느냐라는 것은 이제 생각의 다양성에 달려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계가 보편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코딩하는 방식이 같아요. 근데 어디 우주의 어떤 다른 별에서는 전부 이렇게 만든다. 전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는 뭐 전혀 안 되는 만드는 방법이 아니었다. 그러면 다 코딩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구상에서는 사람들이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전부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도 저장하는 방식도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 계속 그 코드로 만든 거를 실제적으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즉 실수죠. 리얼 넘버 계산을 전부 해야지 돼요. 아니면은 이제 적어도 픽셀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픽셀 단위로 계산하는 것도 계산 연산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3D 저작 도구 같은 경우에서는 메쉬를 갖고 뭐 이거는 전부 이렇게 직선으로 노드와 노드 사이를 전부 이렇게 직선적으로 했지만 뭐 너드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곡선으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그 메쉬로 계산을 해서 전부 메쉬 연산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쫙 보통 이렇게 쭉 뽑을 때는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를 딱 끌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저으면은 여기가 이쪽으로 딸렸다가 이쪽으로 쭉 딸렸다가 금을 딸려오듯이 그렇게 딸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딸려올 때마다 여기 있는 노드들의 그 좌표값을 다 계산을 합니다. 전부 다 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메쉬 형태로 해야 되는데 이 노드들이 몇 개 없으면 이렇게 거칠어지 대신 계산이 빠르겠죠. 그 대신 노드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세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하여튼간에 이 중간에서 트레이드 오프를 해줘야지 되는데 이거를 이 단면을 잡거나 익스트루드 시거나 그럴 때 할 때 이 메쉬에 연동을 시킨다고 말씀드리면은 메쉬가 그어져 있는 거를 쫓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산이 되질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이 메쉬를 따라서 계산량을 하는데 적당한 선에서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지 X 파라미터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쉬 연동 시에는 그물이 촘촘할수록 이제 그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X 파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충 어프로시메이션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끼를 그냥 전부 노드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귀는 귀 따로, 뭐 코는 코 따로, 발은 발 따로, 엉덩이는 엉덩이 발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의미 있는 거를 경계선을 정해가면서 익스트루드를 합니다. 귀 익스트루드. 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익스트루드 시킨 다음에 이쪽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XB라는 밴딩을 한 번 더 적용을 시켜줘야지 되고요. 여기서 다리 익스트루드는 이렇게 그러니까 정강이에서 다시 발 부분은 넓어져야 되니까 두 번 익스트루드 시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메쉬하고 연동시키면은 기존에 있는 이 툴들하고 간단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엑스트루드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익스트루드로 그러니까 XB 앞에서 말씀드린 밴딩, 스트레치, 뭐 트위스트 같은 변형까지 추가하고 서피스 좌표까지 만들면은 못 만들 모양이 없습니다. 이게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털이 몇 개입니까? 뭐 1000만 개도 될 겁니다. 이거 하나를 다 뽑아내요. 이거 엄청난 작업이죠.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거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화가가 이거하고 사진하고 똑같이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몇 달 걸려요. 이거 똑같이 만드는데. 획 하나 근너 하나하나가 전부 다 X 파라미터로 코딩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결 있죠. 전부 X 파라미터 코딩 돼야 되고, 여기 그 울긋불긋한 거 다 코딩해야 되고, 거의 뭐 불가능하죠. 사람이 그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진짜 자연에서 발생하는 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딱 보면은 이거 거품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거품이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는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강의 모양 이렇게 동그랗게 5개가 모여 있고 이렇게 있고 뭐 이게 거품 같은 하얀색이 있고 뭐 이게 잔거품이 잔뜩 있고 이것만 대충 도설해서 그냥 이제 이렇게 뚝 보고 대강의 어떤 의미만 파악을 해서 그냥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건 다르고 이거하고 이건 다르죠. 이거하고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러프한 것만 실루엣들만 비교를 해도 이건 다 다릅니다. 만약 실루엣이 거의 비슷한 거가 있었다. 뭐 그러면 이거하고 실루엣이 거의 비슷했다. 이 아래 거는 이렇게 가려지고 이거하고 이렇게 뚝 봤더니 어떤 뭐 실루엣이 같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구분이 안 돼요. 더 구분이 안 되는 건 어떻게 봐야죠? 더 눈을 까디짓고 자세하게 보죠, 사람들이. 그건 뭐냐면은 자세한 거를 보기 위해서 벤트롤 영역을 가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겉모양의 대충의 이미지만 가지고도 구분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품이구나 그러고 인식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뭐 봤니? 그러면 거품 봤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모양이 어땠겠냐? 그럼 대충 뭐 그랬었어. 근데 4개였나 5개였나 헷갈리고 장거품이 있었나 없었나 헷갈리고 어디 있었나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걸 멀리서 언뜻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언뜻 보면 이거 뭐 발가락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4개가 보이고 이게 발바닥이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인식을 할 때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자기의 생존에 상관이 되는 거를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뇌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뇌에 따른 저거 방법이지 뭐 특별하게 우리가 이 잔챙이 코딩까지 다 해서 그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럴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같은 거, 3D 저작도구로 만든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좀 러프한 거가 그래서 그래요. 그걸 컴퓨터로 이렇게 털 계산도 요즘은 다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보면은 자연적인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3개월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이거하고 똑같이 만든다. 그럼 엑스파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엑스파라하고 익스트루드 정리를 하면은 엑스파라미터는 수학적 좌표만으로 구성하는 기존의 방법하고는 다르게 즉 어떤 좌표만 계속 열거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파트별로 생성해서 집합적으로 결합시키는 시멘틱한 기술 방법이에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표시해야지만 물체 인식 시에 음영에 따라서 세그멘테이션 하는데 그 세그멘테이션 패턴과 서로 비교 매칭이 가능해집니다.
엑스파라는 기술된 각 파트들을 렌더링 등으로 이미지화시키거나 또는 추가 변형을 시킬 때 계산의 편의상 메쉬 구조를 변환하여 계산한다.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편하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엑스트루드는 1차원 선이나 2차원 면을 3차원으로 확장시켜주는 기법이죠. 즉 1, 2차원을 3차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음에 설명할 서피스 좌표나 밴딩, 스퀴즈, 스트레치, 트위스트 같은 변형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든 종류의 모양을 생성할 수가 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익스트루드 쪽만 설명을 드렸고, 나중에 남은 9개 파라미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머지 파라미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